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네.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약 전문 방송 강약 중강약의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 말 없는 황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백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탈모의 어떤 생리와 그 종류에 대해서 네.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네. 탈모 치료. 탈모인들이 관심이 많은 네. 가질 것 대망이 같아. 아니라 폭망해. 음, 정확히 표현해야지. 우리가 왜 그래? 어떤 치료, 약물 치료 얘기를 한다는 거를 지금까지 시즌 1, 2 통해서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하지 마. 그거 쓰지 마. 계속. 맞아. 어차피 그 얘기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탈모 치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가 달라?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희망의 끝 요구사론 뭐 이런 거. 탈모 치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은 탈모인들이 내 주위에 있을 리가 없다. 이게 문제는 치료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아. 관리입니까? 네, 모발 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나쁜 건 다 아니니까. 관리예요. 네, 관리. 치료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관리 쪽이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야 병원들이 영업하기 좋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뭘 그럴 수가 있어. 대놓고 그렇지. 아, 네. 시즌 2 10번째 이야기 2부 탈모 치료. 자, 탈모의 치료 두 가지로 크게 네. 나눴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것과 약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 네. 네, 우선 짧으니까 약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부터. 탈모 방지 샴푸를 탈모 방지 샴푸. 약물이라는 거에 그 샴푸 같은 것도 다 약물에 해당하거든요. 약물 중에 의약품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네. 아니 대놓고 그렇죠. 그럼 약물 치료 쪽에서 샴푸 네.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딴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가 있지? 씹는 거? 씹는 거, 이식, 모발 이식. 씌우는 거, 씹는 거. 그렇지. 그게 대표적이죠. 그런 거. 그렇죠. 가발 제가 봤을 쓰는 때는 거. 가발이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렇잖아요. 가성비라는 게 언제나 그런 용어지만 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그 말은 싼 걸 산 사람이 그걸 포장하기 위해 주로 쓰는 말이고. 가격은 비싸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모발 이식이죠. 그렇죠. 네, 모발 이식인데 이것도 시기를 좀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왜요? 빠져있는 부위가 너무 넓고 남은 게 얼마 안 됐을 때 가시면 안 되고요. 초기에 잘 가셔야 돼요. 모발 이식이라는 게 내 뒷머리를 뽑아가지고 앞에 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심어진 머리카락은 안 빠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명이 다 돼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발 이식을 했을 때요. 네. 뒷머리를 그대로 뽑아다가 앞에다가 심으면 네. 그 심긴 머리 자체는 금세 빠져요. 네. 얘는 이제 이사도 했고 되게 피곤하고 그쵸. 그래서 한 달 이내로 얘네들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거기서 새로운 모발이 나고 거기 그 모낭에서 그 뭐 씨앗 같은 거네 일종의. 그렇죠. 모낭 안에는 모모세포라 그래갖고 모발의 모세포라 그래서 네. 씨앗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네. 모발의 이양법 같은 거죠. 모내기 아, 뭐 이런 모내기. 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었을 때 옛날 것은 빠지고 새로운 헤어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네. 이것을 거쳐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것이 생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걔는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지난번 회에서 얘기했지만 DHT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수용체 같은 게 정수리와 앞머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앞머리에 다시 심었으니까 거기 다시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모낭 자체에 그 호르몬 리셉터가 있는 거라서 모낭을 옮겨 심으면 그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모낭에 있는 거예요. 수용체가. 머리카락 모낭에. 그렇죠. 머리카락 주머니가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모낭째로 옮겨 심었으니까. 그렇죠. 째로 옮겨 심었으니까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네.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옮겨 심으면 위에 있는 걸 옮겨 심은 다음에 그 주변에 원래 있던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이후에 꾸준히 병행을 하는 거죠. 내 머리 옮겨 심는데 그렇게 비싸구나. 내 머리를 내가 내 거를 그러니까. 뽑아서 옮겨 심겠다는데. 전에 저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임플란트를 원가로 사가서 자기가 자기 잇몸에 심으면은 되죠. 그 자기 머리 뽑아서 자기가 심을 수 있으면은 직접 하시면 되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한두 개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00개 막 이렇게 심는데. 못하니까 비싼 돈 내고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머리로는 못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머리나 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가지고 이거 심어주세요. 이런. 그건 머리카락이고요. 우리가 심는 건 모낭이죠. 네. 그렇구나. 싱크빅이다 진짜. 나 머리카락을 꽂는 줄 알았어. 그 눈썹에다가 다른 쪽에 헤어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에 머리카락을 꽂는다고요? 네, 아니, 뒤쪽 머리카락을 따서 눈썹에 심는 경우가 너무 있어요. 없는 없어서. 여자분들 네. 같은 경우 특히 네. 신경 쓸 테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눈썹이 자라요. 보통 눈썹은 머리카락보다 수명도 짧고 길이도 그렇게 많이 안 짧고, 자라고 한 네. 1cm 정도 이상 잘 안 자라는데 거기다가 머리카락을 심어 놓으면 좀 계속 자라서 정기적으로 잘라주시면 잘라야겠네. 되는 거죠. 손톱 자르듯이. 음. 네. 그래서 여튼 모발 이식은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가져다 심는 건데 요새 기법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네. 수작업으로 100% 하는 것부터 기계가 도와주는 것까지 좀 다양한데 처음에 기계로 작업하는 게 들어올 때 아마 서울대였었던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했대요. 기계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빨리 금방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싸게 받아야 되냐. 기계로 할 건데 이거를 되게 고급 기술이고 되게 편리한 거라서 따로 특화시켜서 비싸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되게 이슈로 막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헬조선 특성상 후자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럼 병원 가면 심어주는 거예요? 피부과 가면요? 네, 피부과에서 하고 있고요. 뭐 피부과 의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머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네, 더 문제는 이상 빠지지 않고 돈이겠죠. 돈이죠. 얼마나 들어요? 네. 보통? 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얼마나 많이 옮겨 심어야 되냐에 따라 틀리겠죠. 네. 환부에 따라. 환부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한 1000개부터 뭐 2000개까지도 심고. 어차피 보험 안 내는 시술일 테니까 거기 가서 가격을 협상을 하시든지 협상이라기보다는 딜. 이제 달라는 대로 줘야겠죠. 네. 그럼 어쨌든 심는 건 확실하네요. 그러면? 심는 건 확실하죠. 대부분 뭐 생착하는데 거의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질환이 있거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 반응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생착을 하는데 네. 실패한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애초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 해왔던 것처럼 빠질 것을 미리 예방하여 다 밀어버린다. 이것도 방법이죠. 그냥 마음만 바꿔 먹으면 가능해요. 뭐 머리털 없으면 어때? 그리고 그냥 뭐 마이클 조던이나 뭐 부준엽 씨도 있고 홍석천 씨도 있고 그냥 밀어버리면 서서히 돼요. 대머리가 될 바에야 그냥 바로 오늘 대머리가 되겠다. 네. 지금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난 이게 제일 가성비론 이게 최고인 것 돈이 안 같은데. 되니까. 그러네. 그냥 마음만 바꾸고 바리깡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밀었는데 두상이 그러니까 안 예뻐. 점점점. 아니 그거는 뭐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걸 뭐 어떻게? 그리고 뭐 약물 치료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음식을 좀 잘 챙겨 먹으면 영양 상태 문제인데 네. 영양제 뭐 모발 영양제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 관련된 거라. 뭐 어떤 음식이 뭐 머리카락이 좋다 뭐 이러면서 음식도 나오는 있고 것들도 뭐 있고 영양제 파는 것도 있고 각종 다양한 풀떼기류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연물 같은 천연물. 거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황약사가 막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어차피 다 먹지 말란 얘기죠. 뻔하니까 네. 안 들으셔도 될것 돼요. 같은데. 무슨 말을 싶어? 너무 알겠어. 저분이 이제 내 강의하는 패턴을 다 이제 너의 패턴은 강약, 중강약 다 파악해 버렸어. 하나도 안 궁금해. 이렇게 안 궁금할 수가 있어. 어차피 먹지 말라고 할 거면서 뭐 영양제에 관한 이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시잖아요.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아, 대망의 약물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탈모 약물 치료는 조금 재밌을 게 전문의약품이랑 일반의약품이랑 좀 다양해요. 아 그래요? 뭘 전문의약품이 다양한 두 오히려 개밖에 없구만. 전문의약품이 오히려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일반의약품 아닌가? 약국가 사 먹으면 어. 되는 그냥 거죠? 네. 크게 나눠서 네. 피나스테라이드랑 미녹시딜 이거 2개만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요새 선전하는 여성 탈모 전용 뭐 그런 약들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나 약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래도 뭐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허가는 뭐 한약 제제도 약으로 허가 나고 뭐 천연물도 허가 약으로 나고 오메가 3도 뭐 처방약으로 파는 나라에 뭔들 못하겠냐. 한약사야 늘 저래요. 네. 자, 약물 치료의 첫 번째 대망의 프로페시아. 보통 프로페시아 그러면 이제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프로페시아 성분으로 탈모 치료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불과 뭐 한 15년 정도밖에 되진 않아서 2000년에 우리나라에 프로페시아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도 약 타러 많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 그렇죠. 남성 호르몬 억제제. 근데 아까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저희가 이제 남성 뭐 호르몬 DHT 그러니까. 하면서 무슨 부싯돌 효소 얘기하고 이걸 먹으면 왠지 내가 힘이 약해질 것 같고 무슨 힘이요? 그 힘. 정력. 네. 그래서 이 약이 오해가 정말 많아요. 프로페시아가 남성 호르몬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아니라 네. 테스토스테론이 부싯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거.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인데 효소를 막는 거예요. 전환 그렇죠, 효소라는 그렇죠. 말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억제제. 억제 2개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뇌리에. 저도 사실은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호르몬을 억제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남성 호르몬 전체를 억제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저 내비도를 먹어야 되는 성전환 그거 아니야? 그냥 내비두지. 레비도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전립선 성장에 그때 말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가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지는 것을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하는 거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르몬이 영향은 없다. 그렇죠. 고저가 되는 게 아니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환자들한테 이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의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정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요? 그 반반 나눠서 연구를 한 거예요. 한 팀에는 해주고 한 팀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눠줘 봤더니 얘기를 한 팀에서 3배 정도 네. 정력 감퇴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란 플라시보. 얘기예요? 그런 이것은 얘기죠. 정말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력이라는 거 자체가 맞아. 객관적인 수치로 뽑아낼 수 없는 힘 들쭉날쭉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그냥 하고. 환자의 그냥 컴플레인트일 뿐이지 기분 어떻게 탓이지. 보면. 그리고 저희가 아마 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정력 감소라는 말은 없어요. 성욕 감퇴라는 말은 있어도. 뭐 사정량 뭐 이런 성욕 얘기가 감퇴, 나올 수 있어도 발기부전. 네, 발기부전이란 단어는 없어요. 발기부전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아마 성욕 감퇴, 사정량 감소 뭐 이런 건 있을 그게 텐데. 다를걸? 네. 왜냐하면 정력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정력이라 그러면 바로 연관되는 연관 검색어가 발기부전일 거야. 발기부전이라는 그러니까 단어가 비아그라를 정력제로 알고 있는 거지. 아, 이게 결국에는 성욕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사실 생리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화에서도 대머리와 정력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는 것이랑 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랑 생각을 해보면 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못되게 막으면 테스토스테론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우. 좋은 거구나 이거. 야 이런 것도 이제 정력제로. 정력제구만 이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저거밖에 이거 없으니까. 일반 의약품이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아쉽다. 네, 아쉽습니다. 쓸 일도 없는 정력적 뭐 어쩌려고. 이미 정보를 많이 네. 알아놔야죠. 나도 알면 심지어 뭐해 없는데. 쓸 일을 대비해. 이거를 원고를 쓰면서 정력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누가 봐도 전환효소 억제하면 정력이 세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말했잖아. 네. 전환효소란 말은 이해가 안 되니까 빼고 그렇지. 알아듣는 말을 조합을 하면은 네. 정력 감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근데 뭐 정력이 세졌다는 그렇죠. 근거는 없고요. 아니 애초에 정력이 뭔지부터가 그렇지. 속설이 생길 거면 세진다고 생겨야 됐었던 게 맞는데.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근데 거꾸로 생겨버렸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비뇨기과에서 많이 듣는 오해가 정관을 묶으면 정력이 감소한다. 왠지 남성의 상징적인 무언가를 맞아요. 막으면 전체적인 스태미나가 떨어진다.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그냥 하거든요. 관심이 정력에만 있어서 그런 거야. 여튼 느낌뿐이다. 알겠습니다. 기분 탓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의 이슈 중에 하나, 대 이슈 중에 하나, 빅 이슈죠, 빅 이슈. 네요? 잡지 제목이네. 빅 이슈는 이 약의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메일 얘기 제가 메일로 보내요. 메일 그러니까. 그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하시죠. 네. 이게 원래 약은 오리지널 약이 프로스카라고 네. 피나스테라이드 5mg짜리 네. 비뇨기과 처방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탈모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프로페시아가 이제 1mg짜리 약이 나온 건데 비싸요. 왜냐면은 저희가 해피드럭이라 그래서 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탈모와 관련된 약들이라든지 미용 목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약들은 보험이 안 이것은 되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는 약이다. 그래서 보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고 대부분 또 이런 약들이 또 워낙에 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 된다 해도 고가인 약들인 네. 거예요. 근데도 보험이 안 되고. 여튼 얘네들은 5mg짜리와 1mg짜리가 그래서 5mg짜리를 전립선 용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라벨 용도로 썼을 때만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mg짜리를 탈모 용도로는 오프라벨인 거예요. 근데 그건 1mm씩만 먹어야 돼요. 1mg씩 먹어야 되고 5mg를 먹어도 사실은 되는데 영향을 사실 더 5mm 효과가 좋을 수는 있어요. 5mm 네. 먹어서 효과가 더 좋을 건데 네. 장기적으로 먹을 때 부작용을 봤을 때 네. 굳이 5mm까지 안 먹고 1mm 정도 1mm 먹어도 정도면, 머리털은 의미 있다. 난다. 그래서 1mm가 최소량인 되는 거예요. 거죠. 최소량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1mg짜리로 처방을 한 달치 했을 때 하고 그러면 5mg짜리 전립선으로 전립선이 없는 사람한테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급여로 환자 100% 너 다 부담해 보험회사에서 안 하고 5mg짜리 줘요.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이익이니까. 왜냐면 프로스카를 보험 안 받고 사면 한 2,000원 정도면 하나를 살 건데 그거 쪼개면 하루에 500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 15,000원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프로페시아는 그 돈의 10배는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한 10만 원 돈 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약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좀 대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 가난하면. 입장에서는 가난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땡긴다, 그지? 아니 그보다 더 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전립선 비대증 보험 코드 넣어가지고 그건 정말 좋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의사한테 네. 그거 비싸니까 나 5mm짜리 줘. 네. 처방 써줘. 네. 이렇게 막 때를 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전립선이 있다라고 진단명을 넣고 한 달치를 받아도 얼마 안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 되면은 획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 버리죠. 그렇죠. 30%만 내면 내가 잘 되니까. 쪼개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달치를 받으면 잘 쪼개면 4달치가 나오니까. 와우. 그래서 프로페시아가 쪼개기 힘들게 방패 모양 되게 희한한 모양으로 생겼다. 되게 골 때리게 생겼어요. 그래요? 땅땅하고. 근데 그것의 카피약들은 대개 다 분할선이 있다. 분할해 드세요. 아예 4분의 1씩 예, 자르라고. 이렇게 십자가로. 십자로 깨끗하게 네. 돼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립선 상병명을 넣고 보험약으로 다시는 거는 가능하더라도 안 하시기를 권장을 해요. 그건 일종의 보험 사기죠. 보험 사기이고 보험금을 내가 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보험을 타낸 거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민간보험 가입하실 때요. 네. 뭐 삼성화재, LG 뭐 이런 거 가입하실 때요. 만성질환력으로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신 전립선에 이상이 있으셨군요. 있었구나 이미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험회사가 먼저 알아낼 수는 없고 물론 내가 고지를 해야 되거나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뭔가 만성적으로 약을 타서 먹은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라고 추정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고 뒤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튼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비급여로 5mm짜리 쪼개 드세요.
아니 근데 음. 알다시피 헬도선에서는 이게 생활의 팁이고 아, 네. 절약 방법이고 네. 꿀팁이야. 아, 그래도 한 달에 어쩔 수 15,000원 없어. 정도 쓸 수 있잖아. 그런 거 아껴서 이제 술값 해야지. 비급여로 네. 5mm 처방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환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 5mm니까 이거가 이미 비급여. 이미 비급여가 네. 될 수 그러면 있구나. 처방전에 나갈 때 뭐 그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약국에서 살 때는 네. 처방에 이게 뭐 본인 부담금이 100%다 아니다 이런 그게 것들이 나와 다 있어요? 처방이 그 나와 보험 있어요. 관련된 거 정확하게 적지 네. 않고 잘못 기재됐으면은 틀리면 그거 다 병원에서 환수하거든요. 병원 책임입니다. 병원 책임일 수밖에 없죠. 어느 회사 얼마짜리 무슨 약 쓰라고 처방전에 적어놓은 건 병원이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가 전립선 치료약으로 그걸 먹고 있어. 근데 난 네. 탈모야. 네. 몰래 가서 하나씩 그건 이제 도둑질이죠. 그건 그거 좀도둑. 형사처벌 아닌가요? 좀도둑. 야 좀 줘. 철컹철컹? 아유 수준하고는 진짜 못 들어주겠다 정말. 아유 백수. 이 사람이 이거 백수 생활 너무 오래 해가지고. 2,000원도 없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뭐 어떻게 좋은 거예요? 머리털이 막 나요? 이 약을 먹으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환원되는 그 효소 네. 있잖아요. 그 효소를 억제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는 건 아니고 빠지는 것만 막는 거란 얘기예요? 일단은 머리가 빠지는 걸 막겠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새로 모발이 생장을 한다기보다 이 머리카락이 수명이 빨라지는 거를 막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빠진 사람들이 새로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약의 효과는 언제 제일 좋냐면 모낭은 살아있고 네. 머리털만 빠졌을 때. 그러니까 머리털은 빠졌는데 모낭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낭까지도 아예 죽어버리면 이 약은 크게 소용이 그러니까 없어요. 머리털을 완전히 밀었을 때 이게 까만 게 조금씩 보이는 대머리가 있고 완전 밋밋한 그렇죠. 민둥산 같은 그런 네. 대머리가 있잖아요. 그 까뭇까뭇한 게 보여져야 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피부과에 가시면 진단을 해주세요. 모낭이 어느 있다, 정도 없다? 상태다. 이걸 내가 그래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진단으로 사 먹는 그렇죠. 거니까 그걸 본인이 음. 걱정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바로바로 생기는 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약을 먹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성장기 모발이 더 유지가 되는 것 때문에 머리숱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최소 6개월 복용을 권장을 하고 사실은 계속 권장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요? 왜냐하면 이 약을 끊는 순간 예, 끊는 맞아요. 순간 아. 다시 시작된다. 네, 안 그러니까 들어오지. 머리털이 자라는 그런 창조 경제스러운 상황은 없고요.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밖에 없군. 모낭이 새로 생기고 막 이러는 정말 힘든 것도 창조 경제가 아니라 돌려막기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뭐 피나스테라이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전립선 치료제가 이 환원 효소를 막는 이 약이 피나스테라이드 말고 두타스테라이드라는 또 다른 성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카 말고 이제 아보다트라는 아보다트라고 약인데 나름 또 유명한 어. 약이 있거든요. 그래요? 전립선 시장에서도 프로스카가 나온 다음에 아보다트가 나중에 나왔는데 네. 그럼 모발에서도 아보다트를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써봤더니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효과가 이렇게 더 된 좋다고요? 거예요. 예. 근데 아보다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벨로 그렇게 처방을 못했던 이유가 네. 이게 제형이 연질 캡슐이에요. 쪼갤 수가 없어. 못 쪼개. 쪼갤 수가 없어. 쪼갤 수가 없어. 굳이 하려면 찢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닷새 동안 나눠서 빨아 먹으면 되긴 되겠지. 빨대 꽂아갖고. 아, 그렇지. 아니 주사바늘 넣어가지고 쭉 뽑아서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이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직 이렇게 허가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프로스카 5mm보다 아보다트 0.5mm가 머리털 자란 효과가 더 좋았다.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아보다트를 먹어야겠네. 아보다트 한 개가 프로페시아 말고 5mm짜리 프로스카랑 아보다트를 비교했을 때 아보다트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용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좀 더 커버력이 넓다 이렇게 연구가 근데 되어 그 있기는 머리털 해요. 자라는 게 용량 5배 먹었다고 머리가 5배 더 자라진 않고요. 뭐 70에 100, 100에 12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보다트를 쓰는 경우가 요새 좀 늘고 있기는 해요. 효과가 좋으니까. 오프라벨로에 것 늘고 같은데.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 좋은 걸로 주세요. 네, 아보다트라고 신약이 있다던데 이건 신약은 아니고요. 막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돼. 그걸 또 언제다
설명하고 있어. 그런 것까지 알고 오세요? 네, 와. 탈모는 커뮤니티가 장난이 탈모 아니야. 커뮤니티의 결속력 같은 게 네. 그 민두노총이라고 내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들 결속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여튼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알려져 있는 환원 효소 억제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 아닙니다. 환원 효소 억제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둘 중에 뭘 먹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포가 나 있는 약은 프로페시아 네. 하나뿐이에요. 프로페시아 1mg 하나가 유일하게 라벨이 되어 있는 유일한 약이고요. 5mg을 쪼개 먹는 거라든지 아보다트를 쓰는 거라든지는 모두 다 오프 레이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모두 일반 의약품입니다. 아, 좋네요. 일반 의약품이고 일반 의약품의 가장 유명한 약이 바로 미녹시딜. 마이녹실이라고 3% 5% 해서 바르는 거 있어요. 머리에. 바르는 거 약. 팔아요. 네. 근데 마이녹실이 요새 마이녹실 S가 나와갖고 걔는 이제 브랜드를 차용한 네, 거고. 브랜드를 차용한 건데 마이녹실 바르는 거랑 마이녹실 S는요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마이녹실 이름이 비슷한데? S에 먹는 약이어갖고 노린 거죠. 미녹시딜을 먹는 걸로 그러니까 저거를 마이녹실이라는 거를 그 탈모 브랜드로 생각해서 네. 버전 A, 버전 S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포지셔닝, 마켓 포지셔닝을 한 거죠. 사실은 마데카솔과 복합 마데카솔도 성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뭐 사기당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마이녹실과 마이녹실 S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인식의 차이죠. 정말 조금 더 비슷하지 않아요. 어우,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대? 하지만 목표는 탈모의 보조적인 역할을 아니, 한다. 아시잖아요. 증상에 저기. 이름을 붙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마케팅적인 목적이고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소나타랑 휴다이 소나타랑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차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 뭐야 그건 좀 너무 슬픈 비유잖아요. 현대차에도 소송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미녹시딜은 성분명이고요. 네. 방금 얘기한 마이녹실은 그 아마 현대약품인가 거기 나오는 그 상품명입니다. 토끼 모양 그 버물리 뭐 만들고 그 회사야. 그래서 마이녹실은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혈압 약으로 쓰이고 있다가 혈압약을 먹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근데 확실히 이 미녹시딜의 완벽한 기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약으로 팔아요? 네, 왜냐하면은 안전성 문제에서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효과 면에서도 확실하기 때문에 효과는 판매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고 안전하냐가 중요하고 원리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래 머리카락 나면 됐지. 아니 음식이 맛있으면 됐지. 그래.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호르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호르몬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남성, 여성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젠형 탈모에 비해서는 그 나머지 탈모에도 좀 잘 듣는 편이고 퍼센트에 따라서 용량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짜리고 마이녹실은 3%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남성 여성에 특별히 네.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몸에 털이 나니까 여성은 여자는 웬만하면- 온몸에 털이 나면은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저용량을 여성분들에겐 권하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얼굴에 털이 너무 많이 나갖고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는 뭐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젠 탈모에 되게 전형적인 M자형 탈모보다는 네. 좀 정수리 쪽이나 전체 탈모에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혹시 하고요. 그 M자형 탈모에는 그 남성 호르몬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민둥민둥해지기 전에 남아 있을 때 슬슬 빠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일 때 쓰셔야 되고 근데 탈모 네. 비율상 안드로젠 탈모가 더 많지 않나? 많죠. 훨씬 그러니까. 많죠. 남자들은 뭐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안드로젠성이고 80% 이상 이걸 거고. 평생 먹어야 된다면 참. 여자분들은 안드로젠 탈모가 기본적으로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환경에 의한 탈모가 훨씬 많고요. 이 미녹시딜의 경우는 보통 한 4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일반 의약품 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사실 수 있지만 혈압약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고 원래 고혈압 환자분이었다면 혈압 강화 효과에 단기적으로 이거 먹었을 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관리가 그럴 경우엔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탈모에 뭔가 이렇게 정석적인 처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 그 프로페시아와 마이녹실 그 바르는 것을 함께 처방하는 것을 그냥 가장 좀 정석적인 고전적인 처방이 됐고요. 이제는 이미 그 외의 약들도 요새는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 피나스테라이드, 그러니까 프로페시아가 그 안드로겐과 관련된 작용을 하고 이 마이녹실은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시켜준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피상적으로는 양리가 다르니까 시너지가 있겠다 싶은데 실제로 두 개 같이 써놓은 임상 데이터는 알려진 게 없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효과가 낫냐라고 굳이 말하자면은 안드로겐 탈모에 대해서 피나스테라이드 쪽이 더 우월하다는 네. 연구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벨 처방 얘기인데 네. 여성의 안드로겐 탈모에 프로페시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폐경을 네. 하신 분들. 근데 여자 한정으로 해서 이제 뭐 다이안느 같은 거 예전에 여드름, 네, 여드름 줄여주는 쪽에. 피임약. 근데 그때 여드름 줄이는 거 할 때도 안드로겐의 안티를 시전을 해가지고 여드름을 줄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탈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알닥톤 같은 거 이뇨제. 이뇨제인데 이 알닥톤이 먹으면은 이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좀 부작용으로 자이네코마스티아 여성형 유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약인데 머리도 반대로 여자분들한테는 안드로겐 탈모에 써볼 수 있는 약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평소에는 거의 볼 일 없는데 뭐 어머니가 이런 처방을 받아 오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하나는 이뇨제고 하나는 여드름 피임약이고 어머니가 왜 피임을 하셔야 하죠. 뭐 이러지 마시라. 그 얘기죠 지금은. 그리고 뭐 CYP 복합제라고 설명하기는 하는데 CYP? JYP 그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마이녹실S라고 얘기한 게 미녹시딜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판토가잖아. 판토가가 오리지널이에요. 판토가가 뭐냐면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인데 네.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숱이 너무 풍성하더라. 역시 맥주가 좋은 것이군요.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정백수지 오늘부터 맥주로 갈아. 맥주 좋네 맥주. 근데 이것은 맥주가 아니라 네.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 아. 그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가 뭐 특징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효모가 이 사람들의 풍성한 머리숱의 원인이 되더라. 아 그러면은 반지하로 이사 가서 집에서 자가 맥주를 해 먹으면은 맥주 곰팡이로 반지하가 퀴퀴하게 찰 거 아니야. 아유. 수제 맥주를 만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탈모도 잡고 맥주도 탈모도 팔고. 잡고 맥주도 먹고. 근데 술로 인해 머리가 다시 빠지고. 아니 그거는 뭐 먹지 말고 알바 팔기만 아니고. 그러니까 맥주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맥주 효모만 사셔도 돼요. 아니 근데 사놓고 쓸 데가 없는 것보다는 창조 경제. 맥주를 효모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니까. 효모를 그 째로 먹어야 돼요. 효모 째로. 아니 맥주도 만들고 효모도 먹으면 되지. 그 옛날에 효모를 우리가 영양제로 그게 팔던 게 원기소잖아. 원기소잖아요. 원기소. 예. 원기소. 예전에 문하나님만 알았던 그 약. 그치. 우리는 다 모르고 문하나님만 알던 그 원기소인데 그거랑 무슨 단백질이랑 뭐 특정 물질을 합쳐서 만든 게 판토가라는 약이에요. 나중에 영양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네. 이제 L시스틴이란 아미노산이랑 판토텐산 비타민이랑 이 세 가지가 뭔가 좀 합쳐서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될 것이다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얘도 뭐 유전적인 그런 호르몬 탈모 말고요. 그냥 전체적인 탈모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게 뭐 판시딜, 마이녹시레스 이런 것들이 팔리고 있고 효모만 따로 파는 영양제들도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좋다는 건 정말 다 드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제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영양제로. 없는 약으로 영양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그런 약이 세상에 있으면 노벨상을 탔다. 자, 그리고 요새 좀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 탈모 전용 치료제로 광고하는 엘크라넬이라는 게 있는데요. 엘크라넬은 마이녹실에 비해서 쓰기가 좀 편하고 약간 좀 묽은가 봐요. 그래서 금세 이렇게 떡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엘크라넬이 좀 더 쓰기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여성 호르몬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성분이, 예, 화학 성분이 구조가 정말 이분은 호르몬 구조라는 게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 그 우리처럼. 화학실 옛날에 뭐 이렇게 CH 이렇게 분자식 그거 쓰던 제 거 성적표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지금 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야? 송백수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야.
그래서 엘크란 애들은 여성 호르몬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고리 하나 바뀐 것 빼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화학 구조가 네. 비슷하다. 화학 구조가 그러니까나. 거의 비슷한데 전혀 호르몬으로서 먹었을 때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아까 환원 효소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DHD가 될 때 그 환원 효소 그 이거 말고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될 때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얘가 그거를 가서 막 방해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결론적으로는 생겼는데 기능은 하지 않고 회방만 넣는 딴지만 거죠. 놓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여성처럼 막. 안 만들어주고 딴지만 건다. 그렇죠. 딴지만 걸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DHT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어준 총수 같은 건가? 그래서 이게 방해꾼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또 어떤 변화를 거치면 여성 호르몬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건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얘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생기는 건 억제를 하고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거는 더 늘어나서 엘크라넬은 보통 여성분들이 먹었을 때 효과를 좀 볼 수 있기도 하고 전환되어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여성에게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효과면에서 봤을 때 그 테스토스테론이 DH가 되는 비율을 얼마나 더 줄여줄 것이냐에 봤을 때는 아까 그 전립선 치료제보다는 훨씬 효용이 적어요. 원래 여기저기 건드리는 약들이 네. 명확하게 한 타겟 건드리는 약보다 효과가 그렇죠. 떨어질. 왜 그 여자분 작업할 때도 한 명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 여자 저 여자 집적되면 안 되는 집적되면 거예요. 결국 아무도 못 사귄다. 본인은 분산 투자로 리스크 회피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결국은 평생 솔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패스웨이 작용을 해서 세 가지를 블럭하면서 결국에 그 최종적인 DHT가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이기는 한데요.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허가도 아마 경증 탈모 이런 걸로 허가를 받은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요새 좀 선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좀 여성 호르몬, 여성 탈모 전용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닌 우리나라에서. 경우가 꽤 있죠. 스트레스와 관련된 탈모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라든지 일단 뭐 미용이라든지 시월드 문제를 개선을 한다거나 각종 문제들 뭐 육아 문제를 개선을 한다거나 이게 직장을 때려친다던가 그렇죠. 이게 더 치료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약물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네. 모낭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대요. 실제로 탈모 있는 분들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 싶더니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러시거든요. 가늘어지는 시점에 가셔야 제일 좋아요. 초기에 약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0, 30대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멈추는 순간 다시 빠진다라는 점. 이미 탈모가 완전 진행돼서 머리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네, 약을 안 돼요. 먹어봤자예요. 그때 돼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약부터 찾기 시작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죠. 네, 최대한 병원은 마지막에 가니까. 네. 초기에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없는 모근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약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그 뭐 유전적인 뭐 그런 걸 스템셀, 그렇지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런 걸. 모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약물인데 약물 말고 영양제류로 구별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결론이 뻔한 얘기긴 한데. 아니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듣지 말까요? JYP 판토가 같은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분류가 난 영양제라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이게 지금 말했지만 허가가 좀 이상해서 약으로 허가. 소팔메토는 알 거 아니야. 전립선에 쓰는 약인데 이것도 천연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약으로 허가가 돼 있다고. 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영양제 수준의 누가 봐도 약이라고? 영양제나 허브 천연물로 분류해야 될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가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판토가랑 마찬가지로. 하지만 소팔메토를 처방하진 않는데 거의. 소팔메토르는 최근에 이제 이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거든. 그럼 누군가는 또 오프라별로 한번 써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소팔메토는 영어입니다. 소팔메토에 소 팔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허가가 왜 났대요, 근데? 몰라요, 나도. 판토가 아까 저것도 나는 왜 이게 허가가 의약품으로 나올까 난 진짜 궁금하거든. 누가 봐도 아미노산, 비타민, 이스트
세 개 합쳐놔서 너무 약이 되나? 이상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럼 영양 성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식단을 구성할 때 그렇죠. 그쪽 영양소를 강조할 수는 있죠. 그렇죠. 머리카락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비타민 B, C, D, E 대충 이쪽인데 비타민 B 중에서도 아까 말한 판토텐산, 판토가에 들어있는 그게 B5번이고요. 비오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7번, B7번, 그다음 피리독신 B6번이라든가 미네랄도 뭐 구리, 요드, 셀레늄, 아연 같은 거.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살 때 저런 거 들어있는 거를 먹거나 요즘 뭐 많이 해외 직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요런 거 쪽이 강조돼 있는 상품이 분명히 팔릴 거예요.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최고야. 골고루 먹는 게 최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골고루 먹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왔을 거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웰 밸런스 다이어트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머리가 빠지고 병원을 오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사실 뭐 입증됐다고 보긴 힘든데 어차피 먹을 거면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영양 권장사항대로 이것도 영양학 책에서 찾은 건데 아미노산 중에도 아까 말했던 L-시스틴 얘기했잖아. 판토가에서 그 말고도 라이신이나 알기닌이나 시스테인, 메치오닌 이런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몰라. 어디에 들어있는지 얘기해야 돼. 고기. 고기는 항상 좋은 거야. 그래서 고기는 좋은 거야. 고기는 좋은 거야. 모자랄 일이 없잖아 그럼. 견과류, 곡물, 생선, 달걀, 유제품 대충 아니 이 정도. 곡물 고기면 끝났네. 먹는 거잖아. 그냥 밥이랑 고기 먹으란 얘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홀그레인이고요. 쌀 아니고요. 네, 쌀밥 아니고요. 홀그레인이고요. 그러면은 달걀, 유제품, 고기 거기서 다 끝났지 뭐. 사람들 다 먹는데. 그렇진 않다니까. 이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먹는 거랑 이거를 강조해서 먹는 거랑 얘기가 다르잖아. 고기, 달걀, 유제품. 채식주의자들은 안 드시겠구나.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하는 여자분이 견과류나 홀그레인 쪽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식단 구성할 때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 어차피 맛있잖아 이런 건 다. 얘네가 부족하면 좀 머리카락의 성장에 좀 뭔가 에러가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영양 성분 외에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를 먹는다고 치료가 되진 않아요. 말고도 뭐 각종 오만 거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 대체의학 데이터베이스 뒤져 보니까 뭐 아프리카 원산 푸른, 쐐기풀, 적하수는 한약재예요. 실제로 쓰는. 적하수호, 백하수호 두 가지 있죠. 뭐 로즈마리 오일, 쇠뜨기, 뭐 씨어버터 5만 개 다 나와요. 그 말인즉슨 확실하게 입증된 뭔가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져보자,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온갖 걸 다 테스트 해봤는데 아직도 프로페시아랑 마이녹시를 능가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까 송백수가 물어본 샴푸. 탈모 방지 샴푸는 어때요? 탈모 방지 샴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모가 방지되니까 그냥 샴푸에다 비오틴 집어넣고 판토테산 집어넣고 샴푸를 만들면은 탈모 방지 샴푸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전 탈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샴푸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거기 뭐 헤어 트리트먼트 그러면서 비오틴이나 판토텐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실제로 파니까. 실제로 모발의 위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거로 인한 탈모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모발에 뭐 피부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지나 각질이 제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로 인한 탈모는 생길 수는 있는데요. 아주 피해가 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탈모 방지 샴푸들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샴푸의 종류에 상관없이 깨끗이 씻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탈모 방지 샴푸를 뭘 살까 고민할 시간에 머리를 좀 감아라. 그러면 남성형 탈모, M자형 탈모에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남성분들은 M자형 탈모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안드로젠 관련이니까 결국은 프로페시아다. 언제나 가장 좋은 치료는 비율 생각 안 했을 때는 돈 제일 많이 들이는 게 제일 좋은 치료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오늘 뭐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눈썹 이하로 숱이 많은 두 분과 함께 대화를 해봤고요. 다음번은 얘기한 대로 예고드린 대로 정신과 관련 약물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분야가 다양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 방식으로 좁고 얕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